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18일이었죠. 화성 예제로 충돌구에 착륙했던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인데요. 퍼서비어런스가 본격적인 탐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서비어런스 인내심이라는 뜻인데 네. 저희가 생생한 착륙 장면과 함께 희미한 소리였지만 화성의 바람 소리도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미하게 깃발이 펄럭이는 것 같은 소리를 저희가 공개를 해서 함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나사가 지난주에 또 다른 화성 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리는요,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을 16분 동안 달리면서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가 공개된 겁니다. 이 나사는 공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설명을 붙일 때요, 이 작은 소음은 퍼서비어런스의 바퀴가 조작할 때 나는 기계음이었고, 큰 소음은 이 퍼서비어런스의 바퀴가 화성 바위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바퀴에 부딪히는 소리가 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이 퍼서비어런스 바퀴가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무 재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이 바퀴 표면에 이 진이 박힌 축구화처럼 아주 뾰족한 모양의 돌기가 48개나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화성 표면을 달리면 매우 시끄럽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고무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까 했는데 알루미늄이었군요. 소리를 들어봐서는 퍼서비어런스가 이동 중이라는 건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 지점이 예제구 충돌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주위를 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이 퍼서비어런스에 함께 실려있던 소형 헬리콥터 인지뉴이티를 날리기 위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나사는 인지뉴이티를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날개를 이용한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에 나사는 인지뉴이티의 비행 계획과 함께 첫 화성 비행장 위치를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이 퍼서비어런스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찍은 화성의 비행장 모습입니다. 네. 예. 그냥 지구에 있는 어떤 사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바닥이 굉장히 고르고 중간에 바위가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인지뉴이티가 날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내비게이션 카메라가 비행 중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바닥의 음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 직후에 이제 며칠 동안 그래서 주변을 돌면서 어디가 제일 적정할까 이렇게 위치를 찾아봤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 화성 비행장은 착륙한 지점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 이 비행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we've additionally been working with the rover team to identify the perfect site for the helicopter that should be flat with not too many big rocks on it, but also good texture so our navigation cameras can find their way across the surface. 착륙 지점에서 60m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가까운 곳에 비행하기 적합한 곳이 있었다니까 정말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인지뉴이티의 첫 비행은 언젠가요? 네, 우선 나사는 다음 달 8일 이후에 첫 비행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첫 비행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건데 네. 비행 전까지 어떤 작업들이 좀 남았나요? 네, 이 퍼서비어런스에 실려있는 인지뉴이티를 분리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네. 우선 화성 표면에 이 인지뉴이티를 내려놓는 데만 화성 시간으로 6일, 그러니까 지구 시간으로 바꾸면 6일하고도 4시간이 무려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퍼서비어런스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아래에 매달려 있는 인지뉴이티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보호막 떨어뜨리는데 하루가 걸리고요. 인지뉴이티의 기계팔이 지금처럼 한 90도가 펼쳐지는 게 이틀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벌어져서 90도를 한 번 더 펴지는 게 3일째 일어나면서 착륙에 하기 좋은 자세로 조정이 되고요. 4일째 되는 날에는 나머지 다리 2개가 다시 떨어지면서 착륙 준비를 하고요. 5일째에는 전원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한 뒤 화성 표면에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성 표면에 4개의 다리가 다 잘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퍼서비어런스가 5m 후진을 하면서
인지뉴이티가 잘 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비행 준비가 완료된 인지뉴이티는요, 2개의 로터를 이 분당 2,537회 회전을 하면서 초당 1m 속도로 상공에 뜨게 된다고 하고요. 네. 이후 화성 표면에서 최대 3m까지 올라간 다음에 30초 정도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호버링을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화성 표면에 다시 착륙을 시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관련 영상을 지구로 보낼 계획이고요. 인지뉴이티가 실제 임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지구 시간으로 최대 31일, 한 달 정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비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인지뉴이티의 비행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화성에서 로켓 분사를 이용해서 비행을 시도한 적은 물론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동력,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프로펠러 같은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1903년이죠. 지구에서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처음 성공한 이후 118년 만에 다른 행성에서 동력 비행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예. 인지뉴이티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의 첫 동력 비행을 이뤘던 비행기 날개 일부분 천조각이 인지뉴이티에 또 들어갔다고 하니까 화성에서의 첫 비행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무게가 단 1.8kg밖에 안 되는 소형 헬리콥터가 로켓 발사와 또 화성 착륙 과정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인지뉴이티가 앞으로 수행할 모든 과정이 인류 최초가 될 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